S&P가 프랑스 등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 EFSF의 AAA 최고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해 AA+로 제시했습니다.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AAA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인 8.7%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이 8%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0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그룹이 올해 총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만 6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투자와 고용으로 공격 경영의 기치를 지켜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열정 1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일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있습니다. 1880, 좀 전엔 1890까지도 강하게 웃돌았었는데요. 간밤에 유로존은 호악재가 섞여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재 먼저 살펴보면 프랑스를 포함해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이어서 EFSF라고 하는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마저 역시 동일한 주체인 S&P에 의해서 깎였는데요. 호재를 살펴본다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프랑스가 국채 입찰을 했는데 아주 낮은 금리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유럽은 일단 플러스로 끝났는데 우리 증시 역시 호재보다는 악재보다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중국 지표도 괜찮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특별히 어떤 종목이 더 강세를 띠는지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프랑스가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도 역시 누그러뜨리는 모습입니다. 1월 17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악재를 털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78선에서 출발한 뒤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한때 189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6.06포인트 상승한 188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5천억 원 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97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 2,25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1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에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2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4% 상승한 52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188억 원, 외국인은 7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반면에 3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프랑스 국채가 낮은 금리에 입찰되면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어제보다 4원 70전 내린 1,150원에서 개장한 뒤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80전 하락한 1,14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통신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55% 상승하면서 22만 9,500원에, 포스코는 1.17% 상승하면서 39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2.73% 오르고 있네요. 3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96% 오르면서 29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6.44% 급등하면서 현재 4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5.44% 급등하면서 3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2.63% 상승했네요. 13만 2,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포스트는 2.67% 빠졌습니다. 2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1.02% 상승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1.84% 상승하면서 현재 3,3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은 반면에 2.82% 빠지면서 16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강세와 함께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HMC 투자증권이 6.54% 급등하면서 1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9.15% 상승하면서 3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제분이 14.98%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현재 4,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나미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3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SNS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 일정이 구체화된다는 소식에 SNS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원 역시 현재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호원 역시 3,490원으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네요. KINX 14.71% 급등하면서 1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기술 5.5% 상승하면서 15,350원에, 필링크는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네요. 5,780원, KINX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증권주 평균 업종 상승률 보니까 거의 5%. 오늘 4분기 GDP 성장률 내놓은 중국장도 1%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어딜 쳐다봐도 거의 빨간불이 많은 날이기도 한데요. 먼저 현대증권으로 가보죠. 오은수 연구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 비롯해 유로존 9개 국가 깎인 데는 오히려 좀 덜 빠지더니 EFSF 신용등급 깎여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 많이 오르네요. 예, 전일 유럽장 끝나고 나서 EFSF의 등급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EFSF에 대한 등급보다도 전일 프랑스의 국채 발행에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가 끝난 이후에 지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채 시장은 지난달 LTRO 장기대출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장기물 발행 소화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나 하향 조정됐죠. 마침 2월 달부터는 이제 1,6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은 대략 26일, 27일, 30일 이렇게 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국채 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중장기채 발행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 밤이 되겠네요. 19일 날 프랑스의 중장기채, 장기채와 중기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프랑스의 국채 발행 금리의 방향성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기 국가들의 국채 발행 금리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와준다면은 역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단기 국채 입찰 성공 소식이 간밤에 있었는데 이제 19일 밤에 있을 중장기 국채 입찰도 성공리 끝나는지 일단은 향후 첫 번째로 지켜볼 관문이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외국인들 수급도 좀 좋아져서 선물 쪽의 변동성 확대 우려는 좀 덜어준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 감안해서요. 춘절 앞두고 또 수혜주 얘기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마감 전략도 업종 공개해 주세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프랑스의 국채 발행 성공에 따라서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같은 그동안 좀 억눌려왔던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2000년 이후에 중국의 춘절 전후에 중국 증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역시나 국내 증시 역시도 3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향, 홍콩을 포함한 중국향 수출이 대략 30%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중국과 상당히 좀 연동되는 이런 경향들을 보였고요. 춘절 소비 시즌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그리고 소재
소재, 화학과 같은 이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중국의 소비 부양과 관련돼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중국 관련 소비주, 예를 들자면은 뭐 면세점 업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같은 실제 중국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 돌입을 했죠. 지금 주 초반에는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19일로 넘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19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M이라든지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IT주에 대해서도 역시 국내 그 관련 부품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일이 일단 관건이네요. 19일 날 밤에 미국 쪽은 IT 업체 실적이 공개되고 또 그날 밤에는 프랑스의 중장기 국채 입찰이 있고 변수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온수영권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주문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역시 SK증권으로 먼저 가볼까요? 김민수 차장님, 외국인들 선물 오늘 판매 속에 베이시스도 다시 좀 좋아지고 있다. 1885포인트 전고점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 현재는 지수가 1884.82 가리키고 있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시장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십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투자 심리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4분기 어닝이죠. 중국 충절도 있고요. 감안해서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영향은 보시다시피 제한적이고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어제에서 오늘도 역시 변동성 확대 구간에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아까 직전 고점의 안착 여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하셨는데 철강과 화학, 건설업종 좋게 보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아까 속도 조절도 좀 주문하셨던 분인데 바이오 제약, 건설, IT, 운수장비, 철강까지 좋게 보십니다. 신승윤 대표님도 역시 중국 관련주 IT 있고요. 항공, 또 최근에 연일 좀 좋아지고 있죠. 타이어, 게임주,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IT 건설 있고요. 중국 수혜주 있고 태양광, 바이오, 모바일 콘텐츠, 김영진 이사님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하셨는데 IT 중심의 업종 대표주와 낙폭 과대주를 병행해서 관심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1890까지도 장중에 회복을 한 날 시장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갔겠지만 속도 조절이 역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오늘 분석해 주신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속도 조절하자 하셨는데 그간의 앞선 주간 전략 변화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우리 최종대 차장님의 주간 전략 변화가 되겠습니다. 1월 11일 옵션 만기 전날이었었는데요. 만기까지는 중소형주 관심 갖자 하셨었고 만기날도 의외로 좀 덜 빠지고 뭐 프로그램도 아주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이날까지도 없었었죠. 오리무중 표현이 나왔었고 현금화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신 바 있습니다. 1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양원 기술적 신호가 포착된다 했었는데요. 이때 121선을 살짝 웃도는 모습도 있었죠. 상승 방향의 무게 약간 긍정적으로 뷰를 갖고 계시면서 지난주 마감했었고 이번 주 들어서 16일 날 보시면 무근압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의해서 어제 건전한 조정을 받은 것이고 오늘은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데 역시 긍정적 시각으로 보되 속도만 좀 조절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네, 최 차장님 그러니까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좀 아닌가 봐요. 좀 예고된 악재는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금일 주가 상승은 예상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시각은 유지하되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전략 흐름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OCI의 주가 흐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서 1월 달에 정치 테마주로 시작한 중소형주의 상승이 바이오 제약으로 이어졌고요. 태양광 관련주로 바톤이 이어졌던 한 지난주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OCI의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소식은 다시 한번 일봉 및 월봉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OCI 월봉 그래프가 장중 4월달 60만 원 돌파 후에 지금까지 급락을 하였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월봉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니 많은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이동평균선 정배열 형태를 갖추고 있는 OCI 주가의 모습은 상승에 대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OCI 주가가 힘차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종합주가지수의 앞으로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일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서도 정배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태양광 테마주의 상승은 여타 다른 중소형주 테마주와는 다른 경기 사이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 주말에 있었던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은 종합주가 지수를 다시 박스권으로 밀어넣은 모습이었었는데요. 중장기 매수 전략에 있어서는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일 힘차게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속도의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뇌리에 두 가지 우려를 작년 말부터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2월달, 3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만기 물량에 대한 우려입니다. 첫 번째 우려인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은 지난 주말 발표가 있었고 전일 주가 하락으로 종합주가 지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증시에선 종합주가 지수에 이미 연말부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인 유로존 국채 롤오버 물량도 글로벌 국제 공조로 잘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러진 위험은 위험이 아닐 수 있다는 증시 속언을 믿고 투자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략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장중에 1890도 넘겼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인 그런 어떤 저항선이랄 수 있는 1900도 한 10여 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속도 조절하자 하셨잖아요. 시장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속도 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이머징 시장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의 증시를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월달 바닥을 확인 후 2월달 이중 바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도 증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 상승에 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도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 강등에도 불구하고 인도 증시는 오히려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은 아시아권 모두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이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 매수 준비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경색으로 동맥 경화와 같이 꽉 막혀있던 달러의 흐름이 서서히 발끝에서부터 전달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바이오, 제약, 건설, IT, 운수장비, 철강 업종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추천을 드린 하이닉스, LG전자가 IT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요. 운수 업종 중에서는 현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은 현대제철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월달부터 추가로 관심권에 있었던 바이오와 제약 관심은 1월달에 이미 테마주로 한번 형성이 되었고요. 아울러 혁신형 제약 기업들의 관심은 4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건설 업종도 좋고 은행, 증권 업종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미국도 고용시장 개선을 통한 경기 회복에 노력 중에 있고요. 둘째는 우리나라도 유로존 재정 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조기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해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정 이후 적극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정 이후 완만한 물가 상승을 유지한다면 가능성은 더욱더 클 수 있겠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은 1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2분기에 금리 인하의 적기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건설주의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형 건설주들의 상승을 시작한 것도 있어서 마음은 성급해지지만 이럴수록 멀리서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면 코오롱 글로벌 및 개론 건설 등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코오롱 글로벌은 금년 1월 11일 내에 관련 계열사들과 합병을 통하여 주주 가치 극대화에 힘을 쏟고 있고요. 1월 5일자 동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과거 불량 재무구조의 대대적 체질 개선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서 중견 건설사의 성장 한계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도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8,000원을 잡고 있고요. 꾸준한 매수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심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정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 한번 베팅해보고 싶어서 건설주 가운데 코론건설과 코론글로벌과 계룡건설 얘기하셨는데 왜 특별히 약간 중소형주 쪽의 건설사에 주목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건설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삼성전자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극히 주가에 약세를 보였고 일부 정리화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살아남은 어떤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바닥선에서 주가가 뛰어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그 리바운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룡건설 그리고 코론글로벌 순차적으로 관심 업종에 해당 종목까지 계속 매주 공개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도 고맙지만 프로그램의 순매수세가 5천억이 넘어가는 것도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선물적 동향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의 변지환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예고된 악재이긴 했었지만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확실히 많이 팔더라고요.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있네요. 예, 오늘 장 초반부터 전일 장 마감으로 발표된 S&P의 EFSF 신용등급 강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장 시작부터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매수와 함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였고 최근 고점인 248.20을 돌파를 하면서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를 이끈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선물 매수를 하기 시작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약 5,700억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시장 베이시스의 호전을 야기하면서 현재 3천억가량의 차익 순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시장이 마감한다면 금일 전고점 돌파와 함께 주봉상 삼각 수렴을 위로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고 수렴한 이평들의 지지를 받으며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앵커분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유로존 리스크에 시장이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일 유로존 강등 여파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주요 아시아 증시가 1%가 넘는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의 악화폭이 깊지 않았고 차익 매도 역시 국가 지자체 물량 외에는 뚜렷한 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시장은 오후의 하락폭을 장중에 되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미국의 본격적인 금융주들을 비롯해서 IT 업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이제 해외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들 그 수급이 좀 불확실성을 보였는데 현물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난 10일 이후 오늘까지 6영업일 동안 연속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금일 미결제 약정이 8만 7천 계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2월 만기 후 가장 높은 수치고 그 증가폭 역시 전일 대비 9천 계약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오늘 상승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언급하자면 오늘 금융 업종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지들의 차트를 보면 2중, 3중 바닥 형성 이후 거래량 폭발과 함께 주요 추세선들을 강하게 밀어 올리는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 역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인 요인 중에 하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로 대표되는 국내 모멘텀은 해외 이슈와 외국인 선물 매도에도 그동안 견주한 베이시스가 계속 안정적인 베이시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1월 만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배당 규모의 가시화가 나타난 2월까지는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해외 모멘텀 역시 유로존에 이미 노출된 악재보다는 미국에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전개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더 지배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250선 위로의 안착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기술적으로나 그간 미 증시와의 수익률 격차 등을 따져봤을 때도 그 윗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이시스, 미국 어닝, 그리고 증권주 상승 여러 가지 볼 때 시장 위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지수 선물 차트는 250까지 안착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885선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뭔가 좀 시장이 오른다, 체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은 편이고요. 어제 지수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많이 불식시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단발성일지 아니면은 계속 연속된 상승이 될지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 나왔던 부분만 가지고 아직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시다가 조정을 줄 때 유지가 잘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오늘 금융주나 증권주의 반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반등 자체가 잘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시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이어지거나 상황이 더 개선된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저번에 한번 상승세를 타다가 이번에 물림목을 한번 거쳤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 좋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권에 관련한 정치인 관련주나 아니면 신규 정책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변동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역시 정책 관련주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정치인 관련주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부담스럽겠지만은 기존의 정책이 바뀌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한 번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순간 코스닥은 일단은 하락 전환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오르는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증권주 많이 오른다고 들었고 친노테마 어제 좀 다뤄주셨는데 오늘까지도 급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친노테마 관련해서 주가들이 오늘도 연속 상승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영남제분 같은 종목도 친노테마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친노 인사였던 문재인 관련 테마 종목도 역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정치 테마를 좀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금융감독원이 지금 현재 정치권 관련 테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뜨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졌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주목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모양새 자체가 금융감독원에서 개인들의 수익 기회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의도한 상황이나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모양새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책이라든지 무슨 결정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가장 상승이 좋은데요. 약
1% 정도 상승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이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고 바닥 탈출 가능성 종목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강한 반등이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매물 테스트를 거친다든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물려 계셨던 투자자가 해소의 기회로 삼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추격 매수는 아직까지 좀 더 추이를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대형주는 한번 움직이면은 크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을 기하셔서 매물 테스트까지 받는 걸 보고 접근을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나미도 역시 어제 그 정치권 테마로 봤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해서 상당히 좀 부드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하니까 결국 지금 정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이지 같은 종목들, 박근혜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도 결국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 금융감독원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결국 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책 관련 수혜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문구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도 아직 움직임이 없었고 정책이 변하면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쪽에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 상승으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틀 연속 상한가 나고 이러니까 개인들이 당국에 아무리 말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모습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매수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작전 세력이 존재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주의를 보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리스크해도 우리 최병건 전문위원님이 워낙 수익을 잘 내시니까요. 또 이 시간 이 코너 활용해서 확실하게 테마이지만 관심 가질 포인트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그러면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콜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하락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가 있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 실적이 막상 발표가 되니까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또한 뭐 기존의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는 것이지 기존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단발성 하락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성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추이를 보시다가 타이밍이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13,000원대 진입하면은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관의 매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조정시 매수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92,000원대를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온 뒤에 그동안 주가를 계속 사왔던 기관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무상증자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의 자금력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추가 상승이 다시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점이 잡힌다면은 또 재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멜파스가 오늘 하락이 좀 큽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멜파스의 하락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추세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지금 하락으로 좀 더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수익성 악화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추세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투자자들께서 가장 피하셔야 될 종목이 이렇게 추세가 약해지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차라리 쫓아가지 마시고 매도를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전 줄 때 매도를 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주가 많게는 10%, 금융지주회사가 많게는 7%까지 막판에 더 기치를 올리는 장인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윤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프랑스든 EFSF든 등급 강등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1900부근에 다시 한번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전일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오전장은 상당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자체를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입 자체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자체를 보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이제 가지 못했던 금융주라든지 증권주 의 강세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수급상 보더라도 지난 6거래일 연속에서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상당히 이제 탄탄한 견조한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으로 보더라도 지난 1주간 그 가장 많이 산 업종으로 보면 이제 운수 업종, 운수 장비 업종의 기관과 외인의 매기가 상당히 높으신 모습입니다. 무려 1조 3천억 이상 꾸준히 매입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산 화학의 3,600억 대보다 3배 이상 많이 사는 모습 가운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향후 이 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무게감 있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고 오늘 밤부터 조금 본격적인 미국의 어닝도 시작되잖아요. 유럽 쪽에도 체크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정 간략히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쪽하고 유럽 쪽 관련해서 이슈 같은 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일 영국과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19일하고 20일 G20 채무 차관회담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일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연이어 있으니까 이런 유로존에서 정책 대응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된과 동시에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 생산지수 이런 지표 발표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베이 실적 발표가 바로 1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베이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소매 유통하고 전자 결제 부분 이런 그 미국 소비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 추가 확인 여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우리 한국 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한국 같은 경우에 19일 이 대통령의 대기업 청와대 초청 만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4위까지 기업 자체를 제외하고 5위부터 이제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와 고용 확대, 물가 안정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삼성전자 사상 최대 투자 자체가 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의 투자 확대 부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19일 날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정보 참 안 오른다 했는데 많이 올라서 일단은 조금 팔아버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또 1900 안착 못하고 그냥 미끄러질까 우려도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운수장비 얘기하셨지만 오늘 또 금융주가 강세거든요. 업종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마감 전략 짜주세요. 네,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자체가 개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을 상승 이끌었듯이 이러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시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의 여부, 이 여부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이런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의 상승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 어찌 보면 주요 판단하는 지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 자체가 이미 그 유로존의 그 예고된 대규모 신용 등급 악재가 어찌 보면 하루도 못 갔습니다. 네. 그 하루도 못 가고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냈듯이 2월부터 4월까지 유로존은 이제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고된 악재는 어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런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 전망으로서 지난 6거래 이상 계속해서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 자체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시 한번 해드렸지만 지금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수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21선 드디어 상향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런 관전 포인트는 확실히 121선을 밟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현재 이제 1900선을 트라이하는 와중에서 1900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경우에 전고점인 1930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제도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어제는 지수가 하락 시기에서는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수가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는 장세이니까 아무래도 낙폭이 큰 중대형주 위주로 한번 선별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낙폭이 큰 만큼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00이 끝이 아니라 1900만 넘으면 1930까지니까 위쪽으로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낙폭과대주 중에서 오늘 좀 많이 오르지만 정말 오랫동안 소외됐던 금융주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닌지 그 금융주 의견과 관심 업종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 중반부터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으면서 완만하게 바닥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악재를 뒤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는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 상당히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이미 예고된 악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로존의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금융주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좀 접근하시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완만히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선별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짧게 편히 보시는 거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쪽보다는 은행 쪽보다는 증권을 조금 더 낮게 본다는 얘기.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박찬훈 대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뭐예요? 더 네. 구체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낙폭과대 중대형주 중에서 코롱 인더스트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선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예. 같습니다. 작년에 말도 많고 두펑하고, 네, 예.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두펑하고 일심 자체가 패소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향후 영업 환경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심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미 작년 7월 이후에 가격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렇게 두평 1심 패소 나왔을 때 자체는 56,000원 선을 바닥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완만히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자체가 이평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지금 상방으로 돌리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전일 오전장에 대형주 자체가 낙폭을 크게 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양복이 나타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단 하나만 집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바로 저는 이제 기관의 수급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패소하는 와중에 지금 기관들이 쭉 이렇게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부터 지금 보시면 6거래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바로 기관의 수급에 기댄 낙폭과대 대형주로서 코롱 인더스트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전략은 바로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달에서 2달 기간 설정하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매입가는 5일선 눌림 부근으로 바로 5일선 눌림 부분 67,000원 선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1선 위치하고 있는 바로 밑단인 76,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여기 21선 바로 밑단인 62,000원 선 이 선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이 종목 한번 커버리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사랑하는 코롱 인더스트리가 박찬훈 대리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네.
네,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홈쇼핑, 원익IPS, 대한생명, 로보스타. 누적 수익률을 좀 한번 볼까요? 현대홈쇼핑은 한섬 M&A라는 깜짝 호재가 있었습니다. 9.9%, 사실은 거의 목표가에 어제 오늘 왔고요. 로보스타는 상한가도 쳤었는데 안타깝게 매입이 안 됐어요. 현대홈쇼핑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한손가옥 깜짝 M&A 자체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가로 바로 화답하는 모습 자체를 보였습니다. 전일 이제 종가고 고가로 마감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자체가 13만 5천 원 부분으로 이미 목표가 자체를 상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속드린 대로 바로 차익 실현 목표가 부분에서 바로 차익 실현 자체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종목인데 로보스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정도 선에서는 바로 이제 8,000원 선 이제 보이고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돌아가면서 목표 매입가에는 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하면서 지금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추격 매수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리스키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좀 편입 제외토록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한생명 같은 경우, 대한생명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 자체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네. 이번 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7,200원 선 하회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토록 하고 있고요. 목표가인 7,600원까지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 자체에 좀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변동사항 자체는 없습니다. 기간의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눌림 60일선 눌림 자체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유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우리 박창윤 대리의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 정도 수익 보고 현대홈쇼핑을 뺐고요. 로보스타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냥 굿바이를 외쳤어요. 오늘 새롭게 코롱인더 20%로 편입을 시켜주셨는데 현금 비중은 10% 더 늘어나서 30%가 됩니다. 자, 대한생명은 이번 달까지만 자사주 매입하기 때문에 이제 곧 팔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한번 가격을 볼까요? 자, 대한생명은 목표가를 지난주에 내려주셔서 7,600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요. 원익IPS는 계속 보유. 코롱인더 가격 한번 살펴주십시오. 약간 눌리면 사서 7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기관이 사랑하는 코롱인더를 추천해 주신 분, 오늘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